그 감독님 혹시 저기 최근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탈북민 영화 감독으로서. 그것도 사실 내가 아이디어 많이 제공한 작품이야. 아,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이제- 고증이 좀 잘 됐나요?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예. 친구들이 이제, 일부러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고집하고 한 게 있는데, 내가 지뢰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만의 지뢰는 밟으면 안 터지고 너무 터진다는 거, 실제 그런 지뢰는 없어요. 밟으면 100% 터져요. 0점 몇 초 안에. 예. 그런데도 내 말 듣지 않고 그냥 했더라고. 근데 네. 이해는 되는 게, 재미를 주자고 하니까. 그럼요. 영화적인 이제 영화적인 그래서 그거는 효과를 내 위해서. 말을 했음에도 안 한 거는 그건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예. 이게 잘못까지 오면 뭐인가 뭐 정말 유사시에 국민들이 그 영화만 보다 나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 진짜 지뢰는 밟으면 안 터지나? 예. 아니에요. 100% 터져요.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지뢰는 100kg 이상의 무게가 올라가면 터지만 일반 인발 지뢰 그 반보병 사람 인지뢰는 그 밟는 순간에 터져요.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아니야. 일반 진짜 시민들. 믿더라고. 진짜 믿는 그래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 70%가 그런 줄 알걸요? 그 거기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군요. 올해 내 몰랐네요. 시나리오 쪽에 아주 많이 적용했지. 몰랐네요. 여기 다 있어, 전화 문자. 감독님 그리고 저 명함 주신 거 봤는데 거기에 꿈 하고서 4차 산업 영화 세트장? 네. 4차 산업 영화 세트장. 이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가 오잖아요. 1차 산업이 뭐예요? 우리가 전기기관이 발명으로 기계란이 발명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산업혁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차 산업이 전기, 3차 산업이 이제 반도체와 컴퓨터. 네, IT. 그러면 지금은 4차 산업.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VR, 증강현실, VR은 뭐야? 완전히 막아버리는 공간, 나만의 가상 공간이지. 이거 쓰고 예. 옆에 보이지 않고 그거 이제 VR 공간이라고 그래. 네. 그 다음에 AR 공간, 증강현실. 앞에 갑자기는 증강현실. 3초,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제 MR 형식. 네. 가상과 현실이 하나 혼합현실을 보고 말해. 그걸 이제 MR이고. 그 모든 걸 합한 걸 XR이라고 그래요. 그게 4천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영화 세트장이 막 몇천 평, 몇만 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커도 돼요. 200평 정도면 기존에 10만 평 영화 찍던 것도 다 찍어내요. 바로 그런 현대적인 거. 즉, 영상 스크린 통해서 감독과 작가 원하는 배경이 다 나와요. 그 시나리오에. 그럼 장소 옮기지 않아도 돼. 사계절, 낮과밤, 저해를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나면 물이 나고, 숲이 나면 숲이 나고, 배경이 다 나오니까. 옛날에는 크로마키 기법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후반 작업 너무 힘들어. 단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반 작업이 힘들다? 배우들이 몰입도가 안 돼. 그 주변이 내가 초록색이잖아요. 연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야. 네. 그냥 파란 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렵죠. 이 몰입도가 힘든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는 몰입도가 돼. 그 환경이 다 나와. 배경이. 화면은 또 보면서 할 수 보면서 있으니까. 그 배경에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크로마키는 또 이제 기술적으로 조명도 너무 어려워. 조명 잘못 치면 잘 키도 안 빠지고요. 근데 이거는 LED 자체가 조명이야. 현실에 조명이 얼마 안 들어도 돼요. 그 배경에 묻어나는 색깔이 그대로 배우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DI 작업 안 해도 돼. 근데 크로마키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걸 다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영향받지. 예를 들면 아까 내 백두산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실제 오픈한 식으로 한라산에서 백두산 촬영 간다 합시다. 그 두 컷을 위해서 그 거리와 시간, 스텝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직접 갈 수가 시간도 없죠. 그렇고. 예. 간다 해도 예. 그 비용과 소모가 너무 크다고요. 그쵸. 근데 그걸 앉아서 할 수 있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좋아요. 기회비용이 돈이에요. 이거 다 절감할 수 있대. 제작 비용 어마어마하게 아끼는 거죠. 거의 막 몇십 배 아낄걸? 그런 스튜디오를 여기 지금 땅 사신데 저기 지으시려는 거잖아요. 저희 소박국은 대한민국 1위였대는데 네. 이번에 내가 소박한 꿈이 대한민국 1위. 1위였대는데 그 분야에서 이번에 미국 방문 워싱턴 가서 남북전쟁 기념관 방문했댔어요. 그게 딱 가보고 내 것이 세계 1위 되겠구나. 미국에도 그런 근사한 거 해놨는데 MR 형식으로만 했더라고. 가상과 현실.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 하나 찾았지. 근데 요거는 내 비밀이니까 알려주면 내가 돈 못 버니까 입 다물고. 예. 어쨌든 거기서 모티브를 찾았어. 네. 저걸 접목하고 내 것 접목하면 요거 세계 1위다. 그런 자신감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스크린도 점령할 자신. 그 자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세계 1위의 4차 산업 스튜디오를 짓는 그날까지. 돈이 좀 남아서 좀 이게 투자할 때 좀 망치는 분 내데 하면 네. 내가 2, 3년 내를 그 돈의 투자액 10배로 물어줄 수 있어. 그러게 아니 땅 사놓으셨고 땅 사놓고. 지금 어떻게 지으실지 다 조립도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짓고 있죠. 난 벌면서 했지. 대신 시간이 좀 뜨지. 보다시피 앞에 자료가 쌓여있잖아. 예. 벌면 쳐 있고 해. 응? 그러니 좀 더딘 게 좀 가슴이 아프지. 이 세계 1위를 돈만 있으면 금방 이떠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리 조급하진 않아요. 누구 투자 받아서 쉽게는 가겠지만 또 이루 앉으면 마지막까지 내물했다는 또 긍정감은 있잖아. 누구 외부 지원도 없이. 그 두 가지 다 돈이 들어와서 빨라서 좋고 안 들어오면 끝까지 내물했다는 또 신기록이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런 스튜디오에서 처음 이제 영화 촬영을 하시게 되면 또 세계적인 영화가 나오지 그렇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스튜디오 안에 비가 내리고 무지개 피고 물이 흐르고 전 진짜 물이 흘러요. 너도 아이들 비밀에 여기까지만 폭로할게. 배도 뜨고요. 자동차도 막 안에서 달리고. 또 말씀하지 마셔요. 그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 완성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희열이 넘쳐 살아. 와 대한민국 정착 20년 차에도 늘 도전하시는 삶 멋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언젠가는 인간이니까 죽겠지. 근데 죽는 날까지 이제 도전하다 죽을 내 인생인데 너무 재밌어. 또 저걸 이제 실현하면 단번 뭐가 하지? 그래서 빨리 실현시키면 또 이제 새로운 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 내가 또 파헤칠 때 그 희열감. 감독님, 이 감독님 인생에서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역시 탈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인생 일대의 도전이잖아요. 예, 맞죠. 맞는데 이제 탈북은 어찌 보면 목숨을 내는 생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탈북이 더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결심만 잘하면 되니까. 죽느냐 사느냐 요 결심만 하면 탈북해요. 근데 그걸 하기 힘들거든. 죽느냐 사느냐.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지금 생각보면 난 제일 쉽던데 가자고 결심하니까 넘어왔잖아. 총알이 날아오든 어쨌든 운이 맡겨야 돼. 죽으면 죽고 살면 간다. 감독님, 지금 요 현장이 김포 여기가 비행기도 안 뜬다면서요. 정말 DMZ랑 가까운 곳인데 감독님 북한에서도 개성 DMZ에서 요 넘어 근처에 요 근처예요? 여기서 군복무를 하셨어요. DMZ를 벗어나지를 못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참 희한해. 그 부시 때도 여기고 남쪽 와서도 여기고 뭔데 벗어못 나. 운명이십니다. 운명. 하늘이 계시가 여기 떠나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이 개성에서의 군 생활 그때도 뭐 삐라 한국 방송, 남한 방송 이런 거 라디오 이런 거 보셨는데 허벌나게 많이 받고 많이 들었지. 거의 뭐 영상 매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독일 나는 이제 한국 TV가 나와요. 네. 전선에. 근데 이제 송출 방식이 북한은 8방식이다 보니까 남한의 NTC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화면 나면 녹음이 안 나고 녹음이 나면 화면이 안 나와. 그래서 TV 2개 켜버려요. 그래서 한쪽은 화면 뜨고 한쪽은 음성 오디오 들으면서. 나오고 나는 그제 그런 유리한 위치에 근무했거든. 나만이 공간이 있었어. 그런 이제 군복무도 이제 마지막에 내 좀 쉽게 해서 나만이 칸이 있었다. 일반 사병이면 그거 못 보지. 전두환 대통령 할 때 일병식도 다 봤어. 그 시대에요? 그 시대 다 보고 전단 삐라 다 줘보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전단 북한에서 삐라를 갔는데 그냥 북한 영화 보면 일제를 타도라 하고 흰 종이에 글 쓴 게 이제 삐라인 줄 알았어. 근데 무슨 화보 같은 게 잔뜩 떨어진 거야. 아니면 이게 상표 같은 거, 니떼라 가지고 북한에서 아니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림을 산에다 이렇게 말 뿌려놨지?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욕하는 거야. 김일성이 망경 타고 가랑잎 타고 도망간 거는데 위좌여 혁명역사, 날좌여 전설영웅 뭐 이런 글이 다 있고 이 새끼들이 우리 장군들 막 욕하다니. 아니 문구를 잊지도 않으시네요. 그 다음에 딱 뒤집어 봤는데 빨갛 벗은 아가씨 둘이 나차바람에 어깨고 타 있어. 이건 또 뭐야? 그 찢지 못하게 하느라고. 군인들 그런 거 못 찢죠. 어떻게 그 찢어요? 찢다가는 최고의 존엄을 찢다가는 딩사야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지. 충격받고 처음에는 좀 분노를 느끼다가
아, 우리는 장모님 우상인데 이 남한에서 막 욕하니까 이런 호로 새끼들이 예. 길에 역도던 놈들 분명히 찾아 막 방아지 옛날 막 포서 놈들 다 있어.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예. 여기 어디서 한 통일전망대 보면 그 북한 초에서 요 자유로 쪽으로 시민차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지휘관 놈들이 저놈들이 남소 놈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차르겠다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 예. 근데 10년 돼도 계속 왔다 갔다 해. 예. 아니 그것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속인다 하자. 예. 저놈들 기름이 얼마나 많아 차 계속 띄웠냐.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믿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도 많이 받고 강화도도 이제 개풍 쪽으로 가서 보니까 불이 하나고 한국도 하네. 그게 북한만 점점 그런 거네. 의문이 드는 거죠. 들지. 네. 그리고 남한 방송 듣고 전단에 음식도 그 기구에 떨어져 나와. 그럼 지구한테 그게 독극물이라 먹지 못 죽는다고 그래. 근데 북한 애들이 바보예요. 우리가 특공 훈련할 때는 먹어야 될 음식, 못 먹어야 될 음식 독극물을 분리하는 법 배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겠다 어떻게 할까요? 개 먹여보고 개미구리 겠다 보고 곤충 짐승들이요. 독극물 있으면 안 먹어요. 좀 멀쩡하게 다들 우리보다 더 예민해요. 먹는다? 이거 먹어도 돼, 100%. 그거 먹으면 죽으면 우리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진들 불과 먹었어.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진짜 거기다 도약 쳐버린 거야. 오, 본인들이 아, 뭐 진짜 죽는 시대가 이제야 이거 안 먹으니까. 네. 안 계속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서 안 먹다가 이 북한에 착한 녀석이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겠다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친 거 있고 안 친 거는 나타나거든. 네. 그게 골라 먹는 거지. 감독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남한 방송을 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영상 제작을 하시니까 지금은 삐라나 이런 걸 못 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보낼 수 있다. 이제 뭐 개성이나 DMZ에서 남한 방송을 보낼 수 있다 하면 뭐 어떤 방송을 이렇게 보내면 좀 이 북한 군인들이 깨우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전단이든 방송이든 100% 보내야 돼요. 모든 방송.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저희들이 보통 근무가 10년이잖아. 그나마 그 10년의 적막감을 한국의 전단과 방송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보냈어. 지금 너무 적막할 거야. 그리고 주로 이제 진보니 자쪽이나 하는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있던데 DMZ 대 삐라 부려봐야 국소지 군들만 보는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시니 참 북한하기 참 답답하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하나 모르고 둘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북한 군인들이 계속 거기 있어요. 새로 군에 입다면 10년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후방에 들어가요. 그렇죠. 해마다 그렇거든. 몇십만이 들어왔다가 몇십만이 후방 들어가. 그만큼 제대로 군복무 10년 하지만 이미 입던 사람들이 계속 갈아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단과 듣던 방송을 후방과 전달해요. 우리말에 발 없는 말에 철 간단 말 있잖아.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거든. 전국이 다 가거든요. 근데 소위 제대로 모르는 북한 전문가님들은 여기서만 끝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모르면 북한 전문가 하지 말고 북한의 전문가는 살다 온 우리가 전문가예요. 여기 버젓이 증인이 우리 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잣대를 굽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도 뭐 뉴스든 뭐 음악 방송이든 드라마든 상관없이 모든 방송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 한류 때문에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이 히트 쳤어.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거는 드라마 물론 좋아. 근데 그것보다도 남한의 현실, 다큐 같은 게 더 보고파해. 가공하지 않은, 다큐. 꾸미지 않는 네. 남한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거 더 좋아한다니까. 인간극장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좋지. 예. 차라리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농촌마을 찍어, 시장 찍어, 아무 설명도 하지 마. 그냥 찍어보는데도 효로 있고. 감독님 하셨던 아침마당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 그런 것도 좋은데, 방송도 하지 마. 꾸미지도 마. 기획 짜지 말고 콘텐츠 하지 마. 편집도 하지 있는 말고. 그대로 찍어보내. 그것도 오히려 북한 사람들 그거 더 좋아해. 왜? 그건 완전 현실이거든. 외국도 아니고. 농촌에 가봤는데, 곡식도 잘 되고, 기아집도 농민들이 아담하게 살고, 시장이 풍성하지 않아, 웅성거려. 그럼요. 그 자체가 그냥 놀라운 거야. 그런 거 진짜 의미 있겠네요. 다시 좀 보낼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옛날에 북한이 이제 한국에서 데모 많이 했잖아. 네. 군부도 시절에. 그걸 많이 내보냈거든. 그러다 어느 날에 딱 중단했어. 특히 임수경이 왔다간 계기가 큰 여파를 몰아왔거든. 처음에는 임수경이가 이제 전두환 노태정부를 많이 씹어댔지. 그래서 북한에서 한명하고 좋아했고, 저런 영적인 여성이 어디 있어. 그래서 추식했는데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임수경이 밤새 녹음하면 저 여자는 분명 죽었다고 결정했어.
북한은 그렇게 나라를 씹어대다가는 3대 멸종이거든. 근데 멀쩡하니까. 멀쩡하지. 중앙방송이 서울에서 임수근의 집 취재했는데 집에 소파 있고 피아노 있어. 이게 역적 이 집에 북한 실상으로 비교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TV 있고 냉장고 있고 다 있고. 근데 어느 날에 또 국회의원 또 됐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지.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이후에 임수근 일치 안 내보대. 초중도 안 내배.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거든. 그 여자는 북한을 위하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북한의 선전 효과를 얻어. 근데 안 죽었어. 그 다음에 데모를 계속 하는데 북한 사람 데모 관심 없어. 왜 관심 없어? 처음에는 아, 저 나쁜 놈들이 왜 백성들을 못 살려주고 데모하게 이러다가 시발 허건을 계속해. 아, 저거 다 잡아 안 죽여? 북한도 다 잡아 죽여야 이게 안 나타나는데. 근데 데모하는 사람들 보니까 구두, 시계, 그러지. 넥타이. 살도 피도 기름 줬지, 옷도 잘 입었지. 잡아야도 계속 나와. 처음에는 인구 많아서 잡아야도 끝이 없나 했는데 보니까 이 아닌 것 같아. 죽이지도 않아. 하야 남쪽에 걸 안 보이는 게 짱땡이야. 이게 못해다 보여도 북한보다 나아. 길거리 녹차 찍어도 북한보다 나아. 당초에 안 보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하나가 다 나만에 대한 선동이 될 텐데. 그러니까 혼자 꾸미지도 말라고. 나만을 이렇게 포장하지도 마라. 있는 거 그대로도 줘. 자들은. 현실 그대로 보여줘도. 영상의 힘이 그렇게 세요. 왜 우리가 내 눈으로 소설책을 글로 보잖아. 라디오 말로 듣잖아. 영상은 현실이 보이거든요. 그 파급력이 책이나 음명보다도 몇 cấp 훨씬 크겠죠. 진짜 그 영상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왜 우리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선전 부문에 첨예하고 영화 강의였어. 영화의 그 힘을 아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세뇌시키고. 감독님 방금 김정일 언급하셨는데 한국 오신 지 벌써 2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 사이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 죽고 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지금 죽고 네. 싶죠. 그래서 지금 김주애까지 나왔잖아요. 네.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북한 사람들 불쌍해. 저 한 놈의 집안 때문에 2,300만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19세기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거든. 나는 북한이 일제시대보다 더 못하다고 그래. 일제시대는 그나마 일본이나 만주를 자유롭게 갔어요. 거주 이전 자유라도 있었어. 북한은 없어. 그냥 처참한 감옥이야. 내 사는 고장에서 타고장 가도 증명서 내야 되고 모든 게 당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거주 자유도 없고 직업의 이전의 자유도 없어. 그게 무슨 삶의 인생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한국 와가지고 동남아도 비행기 타고 싹 가보고 유럽도 싹 가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썩고 병든 자본주의 원인인 미국 싹 가는데 워싱턴의 공기 너무 시원하고 썩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 하늘에 북한 선전 듣고 썩고 병든 남선사에 북한이 가봐도 옛날엔 반납 깡패 그저 거지도만 보여줬어. 아직도 그렇게 세상지라고 믿고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 분단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못했죠. 예. 이렇게 분단이 길어지게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원인 제공하는 남쪽이에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네. 통일할 마음이 있는 통일이 건지 모르겠어요. 원주인인 남한이가 북한보다 체제도 우월하고 경제력이 확보되시면 자체를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 강국이 되기 때문에 주변국이 좋아 안 하겠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지금 우리 우방국인 미국도 통일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분단되면 어떤 국방체계에서는 쟤네 무기라든가 이런 체계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통일돼도 좋을 수도 있지 미국이. 전선에 이제 더 확대되고. 근데 미국은 반반인 것 같고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가 큰 걸 좋아 안 하는 것 같고. 네. 왜 우리가 큰 것만큼은 쟤가 불리하니까. 그러면 한국이 이걸 인지했으면 해야 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드는 나라라는데 그런 나라인데 왜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시지 툭 치면 넘어갈 게 북한인데 북한 사실 소리뿌지 힘이 없거든. 이제라도 용감한 대통령이 나서 결심하면요. 그저 열을 압하게 다 먹어버려요. 열을 보시는 거예요, 열을. 아니 남한 사람 했을 때 예. 나에게 그러니까. 정권 주면 3일이면 끝나. 우리 북한 너무 잘하니까. 감독님을 대통령으로. 늦게 잡아서 3일이고 용감하게 하면 하루도 끝내버리시지. 예, 감독님은 특히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특히나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더 괴롭고 싫어하실 것 같은 게 사실 아드님이 북한에서 병원에 오진단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찍 그렇지. 예.
그게 세 살. 내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죽었겠지. 그러니까요. 병 아닌 병.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병에 그 북한에서는 살기 힘든 병이고. 그러니까 뭐 하도 오래까지 뭐 부모 죽어 땅에 묻고 자식 죽어 가슴 묻는다고 이번에도 내 영화 찍은 걸 주연 배우들이 이제 내 아들 또래들이 많아. 그 아들 보면 막 가슴 답답하지. 내 아들도 잘했습니다.